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 거 이제 복습. 사실 복습의 의미보다 제가 자꾸 이거 처음에 잔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잡담 같은 거. 일단은 우리가 뭐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 회계라는 거를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로지스틱이라는 거를 할 거예요. 이거를 하면 뭐를 할 수 있냐면은 DNN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DNN이라는 거를 이해하면은 CNN, 요게 이제 이미지 자료를 이제 분석하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한 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CNN이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이미지 자료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거를 바로 이해할 수 없어서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를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또 바로 설명할 수 없었고 요거하고 요거를 설명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제가 막 외우라 그랬죠. 약간 유치하게 쓰면 파이토치식 코딩 패턴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스텝 1부터 4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뭐 생으로 코드를 그냥 한 줄 한 줄 그냥 한자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이런 게 이제 뭐를 의미하는 건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y햇을 만드는 거고, 이거는 이제 내가 만들어낸 y햇이 얼마나 적절한지 판단하는 이제 로스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 그다음에 로스를 미분을 하고 더 적절한 이제 y햇을 만들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하죠. 이제 요 과정이 스텝 1, 2, 3, 4인데 제가 이 저번 시간에 요거를 굉장히 단순해 가지고 스텝 1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스텝 1은 이제 도메인 전문가 한다 그랬고, 스텝 2는 통계학과, 로스 계산하는 거는 통계학과가 되게 잘합니다. 그 다음에 스텝 3 같은 경우는 미분을 하는 거잖아. 이거 컴공. 그 다음에 스텝 4가 이제 옵티마이저로 업데이트 하는 건데, 이게 상공. 뭐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게 사실 스텝 1 같은 경우는 도메인 전문가가 이제 관여를 할 수도 있고 통계학과가 관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막 설명하면서 제가 모델링이라는 이야기를 저번에 막 했던 것 같은데, 모델링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제가 쓰는 거 있잖아요. 진짜 제가 프리하게 쓰는 겁니다. 막 이런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개념 같은 거를 되게 편하게 그냥 잡담처럼 쓰는 거예요. 잔소리야, 거의. 잔소리. 모델링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저번에 막 잔소리를 한 게 뭐가 있냐면은, 통계학과에서 말하는 모델링이랑 비통계학과 출신 학자들이 말하는 모델링이랑 내가 느끼기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통계학과에서 말하는 모델링이라는 거는 오차의 개념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돼요. 근데 비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그냥 y햇을 만들어내는 스트럭처가 그냥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모델링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그냥 x에서 y로 가는 패턴을 찾는 거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쵸? 우리 회계 문제로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면 추세선 찾는 거잖아요. 추세선을 뭐를 보고 찾죠? 관측 자료를 보고 찾거든. x, y. 관측한 자료는 x, y죠. 근데 이 관측한 자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위드 에러가 같이 관측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x하고 expectation y를 관측할 수는 없는 거잖아. true를 관측할 수는 없고, x, y는 에러를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관측을 합니다. 그러면은 추세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제가 이제 언더라인 펑션이라는 용어로 쓸 건데, 그냥 언더라인이라는 거는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는 용어인데,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여기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가 있다고 치고, 여기 이제 데이터를 딱 봤을 때 PLT 플롯 x, y, 그 다음에 이렇게 선점도를 이렇게 그려보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선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대충 이런 선이 있는 것 같잖아. 그렇죠? 이 선이 이렇게 막 찌글찌글한 게 아니고 어떠한 깔끔한 직선 형태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언더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언더라인은 뭐냐면은 x, y가 아니고 x, 그 y 해시지. 그렇죠? y에서 그러니까 x, w 해시 되겠죠. 그렇죠? 요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예요? 이 진짜 투에서는 w 해시 아니고 요거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한 거는 에러를 같이 관측했다. 에러를 같이 관측했는데 우리가 추세선이라는 거를 이제 그리는 거는 에러가 없는 어떤 깔끔한 선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모델링이라는 거 있죠. 모델링이라는 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에러가 포함된 자료에서 에러 프리한 스트럭처 회계에서는 선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모델링은 이제 비통계학과에서 말하는 모델링을 의미합니다. 그냥 딱 그 스트럭처만 가지고 있는 거. 그럼 여기에서 그 철칙이 뭐냐면은 모델링의 철칙. 그냥 진짜 간단한 거. 에러가 있는 그 스트럭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에러 프리한 스트럭처를 찾아갖고 거기를 따라가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지향점이 에러 프리한 상태를 지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끄려고 노력해야지 에러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면 X라는 거예요. 이게 철칙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언더라인, 그러니까 에러 프리한 스트럭처를 내가 이렇게 봤어요. 그냥 직선으로 봤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좀 더 요렇게 조금 따라가게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제가 빨간 선으로 이렇게 딱 그은 거하고 두 번째하고 보면은 빨간색의 단서 두 번째는 좀 이제 복잡하죠. 그러니까 에러 프리한 게 빨간색 선인 것 같아요. 초록색 선인 것 같아요. 빨간색 선인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에러 프리한 스트럭처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이렇게 데이터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당연한 소리죠. 일단은 대충 이제 여기까지 합시다. 오차 통계학과는 오차를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럼 오차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뭐 정규 분포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제 그 에러 프리한 스트럭처 있죠. 요거를 이제 비통계학과에서 부르는 이제 모델이라고 칩시다. 모델 이랑 에러 프리한 스트럭처는 여기에서 선이야. 근데 우리가 선을 관측했어요? 아니면 선 비슷한 거를 관측했어? 오차가 포함된 선 비슷한 거를 관측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러 프리한 스트럭처하고 실제 관측 데이터 사이에는 뭔가 갭이 있단 말이야. 이게 트루라고 믿기에는 실제 우리가 관측하는 거는 그 트루처럼 믿어지게끔 뭔가 이제 관측이 안 돼. 이 갭 있죠? 있는데 이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오차입니다. 뭐 그냥 굳이 그 수식을 쓰면은 우리가 에러 프리한 게 이제 그 y는 뭐 대충 이제 요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XW하고 이제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꼴은 아니잖아. 이 꼴이 되려면 뭐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 여기에서 얘하고 이건 에러 프리한 스트럭처죠.
그렇죠? 얘는 with 에러죠. 에러를 갖고 우리가 관측한 자료잖아요. 그렇죠? 여기 사이에는 뭔가 이제 똑같지 않아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을 뭘로 설명할 수가 있냐면은 오차항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입실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얘가 물결이 아니고 입골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차항의 역할입니다. 잔소리가 너무 많았죠? 자, 데이터를 이제 저번에 이제 썼던 데이터 그대로 갖고 왔고, 제가 이제 저번에 이야기하다가 파이토치 코딩 패턴 이야기하다가 끊겨가지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번까지 제가 이제 했던 최종 버전이 뭐냐면은 스텝 1부터 이제 4까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호, F4, 30번 이렇게 돌렸단 말이야. 기억나는 코드를 이제 써보면은 외우라 그랬죠. 여기에 이제 1, 2, 3, 4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최초의 직선을 그리는 거야. Y에서. Y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X, W 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네트워크 X는 이렇게 퉁치자고 했죠. 그렇죠? 두 번째 로스를 이제 계산하는 버전도 뭐 이거를 원래 수식이 있어. Y 빼기 Y에서 뭐 제곱에 뭐 그거를 이제 평균을 구한 어떤 수식이 있는데 그냥 로스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Y에서 넣고 Y 이렇게 하면 로스를 계산한 거야. 여기에는 요것도 이제 원래 버전이 있죠. 막 아날리틱하게 막 손으로 계산해서 미분 공식을 때려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분 값을 근사적으로 넣을 수 있는데 그냥 요렇게 하면 된다고 했죠. 요렇게 하면 이제 어떤 값이 업데이트가 된다고 했고 여기에도 원래 업데이트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W에 이렇게 두 개 써놓고 뭐 데이터하고 뭐 그레드하고 이렇게 써놓고 업데이트를 하는 경사관포 공식이 있죠. 그거를 써도 되는데 옵티마이저라는 거를 만들자는 거죠. 옵티마이저. 얘는 이제 최적화를 해주는 건데 여기에서 스텝을 하게 되면은 한번 이제 업데이트 하는 거랑 이제 똑같고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초기화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 코드는 실행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 네트워크가 뭔지도 선언을 안 했고 막 그러니까. 근데 대충 이런 얼개였어요. 그렇죠? 스텝 1, 2, 3, 4가. 이게 진짜 돌아가게 하려면은 여기 이제 네트워크라는 거로 선언해야 되잖아요. X는 이미 있죠. 기본 데이터니까. 그렇죠? 네트워크는 이렇게 했죠. 네트워크는 토치N에 리니어라는 게 있었는데 뭔가 이 자동 완성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 같지? 잠깐만요. 리니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인풋 차원, 그 다음에 아웃풋 차원인데 얘는 이제 x가 x의 디멘전, 여기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입력의 디멘전이니까 2를 써줘야 되고 출력의 디멘전은 1을 써주고 그 다음에 뭐 바이어스 이런 거를 펄스로 놓는 거를 꼭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 얘가 필요하겠죠. 로스 펑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직접 정의를 할 수도 있는데 토치NN에 MSE 로스라는 거를 하면은 이렇게 하면 로스 펑션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또 뭐가 필요하지? 얘가 필요하죠. 이게 이제 약간 좋은 거죠. 옵티마이저라는 거는 토치의 옵팀에 보면은 여기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네트워크 파라미터 라는 요거를 이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러닝 레이스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옵티마이저를 하면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옵티마이저를 쓰려면 이런 식의 코드를 써야 되잖아. 이런 식의 코드를 쓰면은 내가 이제 학습하고 싶은 것들을 여기 쭉 전달하면서 그냥 단순히 이제 이런 코드만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잡한 공식을 외우고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 코딩을 하는 패턴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저번에 이제 했던 결과를 그대로 재현을 하고 싶으면은 이 네트워크에 이제 X라고 하게 되면은 Y가 이제 쭉 출력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 사실 네트워크에는 웨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 웨이트 트랜스폼에 이런 거를 계산을 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원하는 숫자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이게 0.33, 0.19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러한 방식으로 다시 선언을 해줍니다. 저번에 초기 값을 뭘로 썼냐면은 뭘로 썼더라?
마이너스 50인가? 10 마이너스 5인가? 마이너스 50이네요. 마이너스 50. 여기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여기는 10.0, 이렇게 이제 넣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저번에 했던 코드랑 똑같이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이제 저번에 했던 거에 이제 수렴값이 뭐냐면은, 이 똑같은 코드를 계속 막 재현을 하는 거였잖아요. 여기 있다. 아니, 숫자로 된 거 없나? 복사하기 편한 거? 아니. 없네. 있을 텐데 못 찾겠어요. 하여튼 요게 이제 수렴값이었잖아요. 요 숫자를 이제 들고 와서 여기다가 붙여 놓읍시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지를 체크해 줘야 되니까 이거를 붙여 놓고 이렇게 하면은 쭉 진행이 되죠. 이게 이제 저번에 했던 이제 버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웨이트를 이제 보면은 그쵸? 요게 이제 수렴이 됐죠. 요 값이랑 4.0 하여튼 요거 말하기도 힘들어. 오늘 그 1시간짜리 수업은 제가 항상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이어스를 false로 했잖아요. 바이어스를 이제 true로 하는 코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네트워크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지금 되게 중요한 그게 있는데 네트워크 X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어요? 지금 개념적으로 머릿속으로는 X의 네트워크 웨이트의 트랜스포즈, 요거를 이제 두 개를 행렬고부랑 요거로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네트워크에는 웨이트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에는 바이어스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없네, 그렇죠? 여기에는 지금 프린트를 하면은 난이 나오는데 이게 바이어스가 왜 없냐면은 우리가 바이어스를 넣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 수식이 아니고 무슨 수식이냐면은 네트워크에 바이어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원래 수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행렬구부라고 뒤에 이제 바이어스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개념을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XW 플러스 입실로 이러한 모델이 회귀 모형이라고 배웠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 Y는 스몰 x 곱하기 W1의 헤드 플러스 앞에 W0 헤드. 그러니까 절편하고 요거는 그러니까 벡터 버전으로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런 것도 우리가 모델로 쓸 수 있죠. 그렇죠? 위에서 보면은 위에서 이제 요런 역할을 해주는 게 네트워크 X였잖아요. 그래서 입력으로 얘를 라지 X를 넣은 거예요. 근데 요러한 방식으로 내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대신해 주는 게 Y는 네트워크 X 플러스 입실론이잖아. 이 모델을 이 네트워크식으로 쓰면은. 근데 여기에도 Y는 네트워크 이거 스몰 X 플러스 요런 꼴로 이제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네트워크 스몰 X, 네트워크 이제 스몰 X가 이제 하는 역할은 요런 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요공식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다가 스몰 x를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스몰 x가 되겠지. 그렇죠? 네트워크 바이어스. 네트워크 바이어스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W0 해시네. 위치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웨이트의 트랜스포즈에 해당되는 건 W1의 해시네. 이런 식으로 대충 만들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은 네트워크 토치에는 리니어, 그렇죠? 인풋 차원이 뭐예요? 네트워크 스몰 x를 넣을 거잖아. 스몰 x는 n,1의 차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인풋이 1이야. 아웃풋은 1이지. 그렇죠? 이번에는 바이어스를 true로 잡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계산하면은 출력을 하면은 1 곱하기 1 매트릭스가 들어있네. 그렇죠? 여기에 바이어스라는 건 이제 생겼는데 이거는 랭스가 1인 벡터 형태로 들어있네요. 여기에서 네트워크 웨이트 트랜스포즈가
이게 지금 요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 자리는 뭐예요, 원래? W1의 해자리였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똑같은 결과 이거를 얻으려면은 W1의 햇을 요거로 둔 거잖아. 그러니까 10.00을 둬야 되겠지, 여기에서. 토치 텐서 10.00 이렇게 하면은 네트워크 웨이트 데이터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바이어스 데이터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토치 텐서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5.00을 넣게 되면은 요렇게 하고 해보자는 거지. 요렇게 하고. 이게 이 코드는 뭐냐면은 저번 시간에 썼던 코드예요. 저번 시간에 썼던 코드. 바이어스 펄스로 한 거. 여기에서 요거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들고 와서 이쪽으로 엎어치고 일단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엎어치고 여기는 1로 바꿔야 되겠지. 1로. 그 다음에 바이어스는 true.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삭제. 그 다음에 똑같고 YH의 네트워크의 라지 X가 아니고 이분은 뭐예요? 스몰 X지.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은 학습을 하면은 결과가 나오는데 네트워크 웨이트는 이거고 네트워크 바이어스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요거하고 요 결과하고 지금 똑같은 결과가 다시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코드가 얘예요. 그쵸? 똑같죠?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이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이렇게 코드를 정리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어스를 놓고 쓰는 거야. 그러면은 수렴이 이렇게 잘 된다. 이거를 조금 잘못 쓰는 경우를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쓰는 경우, 이게 최종 코드가 여기 저번 시간에 했던 코드 중에서 최종 코드가 이제 이런 거였죠. 이런 거. 여기에서 이렇게 쭉 써놓고 똑같죠? 근데 여기 제가 바이어스를 펄스로 뒀잖아요. 이거를 지워버려. 그러면은 옵션을 내가 삭제한 게 되죠. 근데 얘를 지우는 순간 디폴트 값이 들어가는데 이 디폴트 값은 바이어스가 true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false로 준 게 아니고 true로 준 게 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실행해갖고 웨이트를 이렇게 찍어보면은 0 이상한 애가 이제 학습이 돼 있단 말이야. 그쵸? 우리가 원래 이제 true 값이 여기 기울기는 맞는 것 같아. 기울기는 4 정도인데 여기 있는 절편 값이 원래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2.5 정도가 이제 true 값이니까 2.42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0 안 맞죠? 그러면은 이 결과를 시각화하면은 되게 이상하게 뭔가 학습이 돼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X, Y 이게 관측한 자료 옵저브드 데이터이고 그 다음에 PLT 플러스 네트워크 X의 데이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적합된 선이거든요. 괜찮은데? 괜찮죠? 나쁘지 않거든. 결과를 시각해 보면은 코드는 틀렸는데 시각화한 결과는 나쁘지 않아요. 이 왜 이러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나쁘지 않다까지 되는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모형을 이렇게 했잖아요. Y는 이렇게 하고 네트워크 이렇게 설정하고 그쵸? Y는 네트워크 X 이런 거를 이제 돌린 거잖아. 그쵸? 이런 거를 돌렸는데 얘는 이제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네트워크의 웨이트 트랜스포즈 X 이렇게 하고 플러스 네트워크 바이어스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의 차이는 뭐지? 여기는 숫자가 2개 있어요.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원래 false로 했으면 숫자가 없을 텐데 숫자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y 해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따져보면은 지금 우리가 제대로 돌리면은
여기 있는 숫자를 몇 개만 학습해야 돼요? 두 개만 학습해야 돼. 그러니까 절편이랑 기울기에 해당되는 거 두 개만 학습해야 되는데 지금 세 개가 튀어나와 있고 세 개가 학습돼 있잖아요. 이 세 개를 조합하니까 이게 숫자가 대충 맞잖아. 그럼 우리가 y에서를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이게 x가 이제 이렇게 생겼죠. n/2 매트릭스인데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x를 다 뽑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옵저베이션만 뽑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그 y 햇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왜 마이너스 7.5가 나왔는지 이제 보면은 요거 여기에 이제 웨이트 요거는 이제 절편에 대한 거고 이게 그러니까 스몰 x 값이겠지? 이게 스몰 x 값이고 여기는 이제 1이 쭉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여기가 이제 횡렬이 좀 익숙하지 않으면 이 트랜스포즈가 잘 안 될 텐데 요거를 이제 계산하면은 얘하고 1이랑 곱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 그 다음 더하기 얘하고 얘랑 곱하겠지. 그쵸? 곱하기 x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이거 스몰 x 값이죠. 이렇게 곱해. 그쵸? 그 다음에 요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플러스 네트워크 바이어스 이런 거를 한다 그랬잖아. 바이어스 값이 얼마야? 이거죠. 요거를 계산한 게 얘란 거거든. 그쵸? 얘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게 스몰 x 값이잖아요. 그쵸? 여기 있는 게 이제 스몰 x 값인데 요거는 그냥 그 다시 정리를 하면은 요거 더하기 이거 두 개 합이잖아. 7이 이 값이 딱 똑같지 않은 거는 여기 그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덜 살게 돼서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이거잖아. 2.44. 그쵸? 이게 사실은 이런 수식이란 소리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절편의 트루 값이 얼마였어요? 2.5였죠. 그쵸? 기울기에 대한 트루 값은 4죠. 그러니까 절편을 두 개로 나눠서 그냥 학습을 한 거야. 되게 비효율적이게 멍청하게. 그렇지만 이게 틀렸냐? 회계 분석에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틀렸다고 합니다. 틀린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뭔가 효율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프린트를 쓰고 싶어요. 근데 다 종이에 이제 검은색만 있어. 흑백이야. 근데 내가 그냥 컬러 프린터 써가지고 막 뭐 빨간색이랑 뭐 노란색이랑 초록색 합치면 뭐 검은색 되잖아. 그렇게 해서 내가 컬러 프린터로 출력을 했어. 그럼 틀린 거예요?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좀 멍청한 거지. 비효율적인 거지.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야, 왜 파라미터 두 개만 학습하면 끝날 거를 왜 세 개씩 학습하고 있어? 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 학습된 결과가 틀렸냐라고 하면은 뭐 이거 두 개 합치면은 그게 그놈이니까 뭐 이러고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틀린 코드를 굳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요거를 모델링을 할 때 잘 따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다고 또 물음표가 있는 게 이게 통계학과 관점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AI나 딥러닝 하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최적의 파라미터가 처음부터 몇 개 있냐 이런 게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몰라 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관점에서는 뭐 그냥 좀 비효율적이긴 한데 이게 뭐 잘못까지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꼭 나중에 한번 또 볼 일이 있을 겁니다. 요렇게 이제 되는 거 특히 이 바이어스의 역할이 어떤 건지 일단은 여기에선 그것만 잘 숙지를 하면 되고 바이어스를 true로 할 때랑 false로 할 때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만 잘 숙지를 하면 되고 나중에 요 떡밥은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못했겠네.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이걸 못했겠다. 오늘은 이제 로지스틱을 할 건데 자, 회귀 분석을 또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 회귀 분석을 x하고 y, x에서 y로 가는 패턴인데 x는 뭐 아마 옛날에 막 그런 거 배웠던 것 같은데 뭐 연속형 변수, 범죄형 변수 막 이런 거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x는 뭐예요? 연속형이에요. 회귀 분석에서. y는 연속형이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y가 3.257이다. 이런 값을 가지고 있다.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되지. 왜냐하면 그냥 실수 아무거나 이제 가질 수 있으니까. x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y가 상태를 의미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뭐 그 합격, 불합격 이러한 상태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y는 그냥 그 엑셀에 보면 합격, 불합격 막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엑셀의 자료가 어떻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x하고 y가 있는데 x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지원자들을 이제 봤을 때 지원자들이 이제 얼마나 우수한지를 나타내는 점수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4.2점이다라고 하면 되게 좋은 거예요. 이 점수는. 그럼 이제 얘는 합격, 뭐 얘는 이제 0.2점이다. 얘는 불합격.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합격, 불합격. 근데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숫자화 시킬 수도 있죠. 그냥 우리가 합격은 앞으로 1이라고 그러고 불합격은 0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숫자화 시킬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제 y가 정리가 되어 있으면 y가 가질 수 있는 거는 0하고 1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y를 관측했는데 3.16이 나왔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왜냐하면 합격이랑 불합격이 이제 두 개의 상태밖에 없고 합격이면 1이고 불합격이면 0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무슨 3점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y는 무조건 0하고 1밖에 없어요. 이런 자료가 있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이런 자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x는 이거 어떤 그 지원자의 점수예요. 마이너스 6점, 마이너스 5점 그냥 제가 그냥 임의로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0점 근처다. 그럼 한 중간 정도 하는 애야. 예를 들면 그럼 0점 근처면은 합격을 할 수도 있고 불합격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4점 이상이면은 거의 합격하고 마이너스 2점 이상이면 거의 떨어지고 뭐 이제 이러한 자료가 있다고 칩시다. 이러한 자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거를 보면은 x가 증가함에 따라 갖고 y가 1이 나올 것 같아, 0이 나올 것 같아? 대충 1이 나올 것 같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이 데이터 이게 뭐예요? 상점도. 이게 회귀 분석이었으면은 여기 아까 흩뿌려져 있는 그 자료 있죠. 그거를 우리 카페 주인처럼 관측을 했을 건데 지금 그게 아니고 y는 0하고 1밖에 없어. 그다음 x에 따라 y 값이 0이 될지 1이 될지 바뀌었는데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대충 1이 될 것 같고 x가 감소함에 따라서 y는 대충 0이 될 것 같고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죠. 이거 모델링을 어떻게 하지? 자, 모델링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이제 설명한 거. 옵저브드 데이터를 보고 옵저브드는 에러가 있는 거야. 에러가 있는 건데 그 옵저브드 데이터를 보고 에러 프리한 스트럭처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에러 프리한 스트럭처가 뭐죠?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어렵죠. 그래갖고 오늘 이제 모델링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봤는데 자, 이 에러 프리라는 거는 그 뭔가 이제 운적인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운적인 요소가 뭔지를 살펴보자. 내가 이제 0점이야.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하거든. 나는 이제 0점인데 합격했고 어떤 애는 1점인데 불합격했어. 이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나요? 그럴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게 경계에 걸려 있잖아. 그러면 약간 운적인 요소로 뭔가 이 사람은 합격하고 이 사람은 이제 떨어지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페 데이터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래야 돼. 원래는 온도에 따라 판매량이 이렇게 선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온도가 이랬어. 그럼 여기만큼 팔아야 되거든. 근데 이만큼 팔았어. 이거 용납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럴 수 있지. 그냥 약간 그 오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트루라고 믿는 뭐가 있고 실제 관측한 거는 이거야. 이거에 대한 갭이 뭐예요? 오차항이라 그랬잖아. 그 오차항을 누가 설명을 해줘? 정규 분포에서 내가 에러를 뽑았어 라는 말로 설명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뭐예요? 여기 있는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 있죠. 이런 흔들리는 부분이 운적인 요소예요. 근데 이거를 회귀 분석 스타일로 설명을 하고 싶어. 예를 들어갖고 여기에 이제 언더라인 스트럭처가 단순하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그렇죠? 이렇게 있고 근데 우리가 이 값을 관측해야 되는데 입실론으로 되어 갖고 요 값이 관측이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하고 싶다. 이게 가능해요? 인정할 수 있어요? 이거 불가능하거든. 어떻게 오차가 1만큼 딱 더해져 갖고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의 설명은 안 되는 거예요. 언더라인이 이렇게 있어. 언더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관측해야 되는데 이만큼 오차 때문에 얘는 1이 된 거고 얘는 원래 여기를 관측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그 정규 분포 뽑으니까 마이너스를 되게 많이 가서 이게 관측됐어. 여기에는 여기가 관측돼야 되는데 이렇게 관측된 거고 이렇게 누가 설명을 한다 그러면 납득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라인이 있죠. 이 라인을 동일하게 하고 여기 있는 값 있죠. 여기 있는 값을 찍어요. 0.7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 0.7 정도의 확률로 베르누이 시행을 하는 거야. 동전 던지기를 해요. 성공 확률이 0.7인 어떠한 동전 던지기를 해.
그래갖고 이 0.7의 확률로 내가 동전을 딱 던졌어. 근데 웬만하면 1이 나오겠지. 웬만하면 붙을 것 같은데 뽀록이 좀 잘못 터져가지고 이게 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보세요. 요게 에러 프리한 스트럭처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없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